여러분들 여기 방문해 본 적 있죠? 네. 하얀 그림이에 이 간혹 여러분들 나이 모르죠? 우리 이번 교수학습 방법 과목을 선택했잖아요. 네. 이 과목에 따른 학습 자료라든지 안내할 내용, 과제물이나 평가 방법, 발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여기 올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함이 있다. 일단 여기 들어가면서 보면은 한 80% 이상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도 먼저 궁금함이 있다. 이제 교수 계획서에 실라버스와 기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실라버스에 보면 여기에 저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활용해 주셔서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은 교육과정 중에 일어나는 행동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교수학습, 교육 중에 일어나는 교수학습 방법을 줄여서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를 수강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요? 한다니까 물어봐도 되겠네요. 교육 방법은 어떤 과목인 것 같아요? 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무슨 과예요? 학과의 전공을 잘 살려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학생, 모자 쓴 학생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쪽 뒤에 모자 쓴 학생, 박 벗으려고 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컴퓨터를 활용한 것도 있고, 때로 뭐 이런저런 자료를 활용하거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갑자기 들이대버리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모자 쓴 학생. 그러면 교육 방법이 아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교육 방법을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류. 쉽게 생각해요. 내 친구한테 내가 아는 것을 알려준다. 어떤 방법을 알려준다. 내 동생한테 알려준다. 부모님한테 알려준다.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은 이번 강좌 한 학기 내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 속에 아주 빨리 익숙해지셔야 하게 될 수 있어요. 출석부가 이제 확정이 되면 출석부를 보면서 매 시간마다 질문을 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는 A부터 한번 F정도까지 학생을 내가 질문했다면 체크를 해보죠. 다음 시간에 답변이 안 이루어진 학생들 위주로 또 질문하고, 또 다음 시간에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학생 위주로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 강좌 내에 한 사람당 한 4-5번 정도는 아마 본인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틀리고 맞고 해서 다른 학생들 눈치 보면서 틀린다고 얘기했다고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교육 방법,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이 교육 방법을 했었기 때문에
수도 있고, 뭐 협동학습 이런 것도 뭐 하기로 했었죠. 그때도 뭐 ICT 학습 이런 것들이 다 교육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교수학습 방법,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주제도 그러는데 사실은 전부 비슷한 방법입니다. 근데 교육공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근데 교육공학 과목을 여기에서 그런 요강은 뭐냐? 이걸 잠시 설명하고 들어볼게요. 이 공학이라는 용어가 있죠. 공학이라는 용어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공학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글자가 있죠? 교육이라는 글자 있죠. 그래서 공학을 교육 분야에, 교육 현상에서 바라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교육공학이라고 아까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른 내용을 보면 교육 환경의 어떤 체제적 접근, 아니면 체계적, 과학적, 분석적 이런 말을 쓰는데 비슷한 말을 담아해 주십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먼저 체제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을 체제라고 하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소들이 전부. 우리 지금 이 강의실에 누가 있죠? 학생이 있고 학생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있고 여러분 앉아있는 책벌상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별 요소들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그 유기적인 국가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체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느 한 요소라도 기능을 잘 못하면 전체적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보세요. 이게 안 된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오늘 이거 막 선보는데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되는 장소로 옮기 된다든지, 이게 꼭 돼야 되는 이유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별로 안 돼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돼야 돼. 어떤 분들은 굳이 될 필요 있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보네. 그럼 세 가지가 다 궁금한데,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일단 돼야 되는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걸 안 하면 제가 다 말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름도 얘기했고 제나도 이거 다 일일이 말로 해줘요. 오늘 이거 다 말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달이 어렵다는 거죠. 이 요소가 이게 막 벌렁벌렁하거나 이게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효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요 다른 건 다 기능을 잘해도 이 요소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들 여기 있다고 했는데, 어느 한 학생이 지금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욕심과가 떨어지겠죠. 그 학생만큼은. 이렇게 뭐 내부 심리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제가 때에 따라서는 아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을 얼마만큼 쉽고 우리가 잘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예를 들으면서 알려주느냐, 그런 전략적인 내용도 있죠. 방법, 교육 방법도 다 그 교육 요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교육 지금의 환경에 국한해서 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우리 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체제라. 다음 멘트. 제자친구 있어요? 외톨이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체제에 있다는 거죠. 시스템에 내가 있으면 내가 부모님이 있고 친구, 여기 옆에 있네. 자, 찾아보세요. 친구가 있다. 동생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식구 중에 어떤 몸이 불편하다거나 그러한 일을 겪고 있다면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그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학습 요소에 이런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 교육공학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럴까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 잘 나죠? 괜찮아요? 잠시 고등 안 나. 학생은 좀 나이 같은데 고등학교 때 기억나요? 첫 번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제가 좀 심하게 했죠. 그러면은 좀 의욕적인 학생 나왔어요. 착각해. 그러면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 좀 기억이 많이 나요? 잘 안 납니다. 남자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면했습니다. 얘기를. 그러면 우리는 배우는 것이 기억이 잘 나도록 하고자 하는 거죠. 기억이 난다. 내 것이 됐다. 지식으로 획득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거는 책에 들어있을 뿐. 내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그 개념을 알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나니까 문제는 건데. 가만히 보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몇 개 기억나죠? 그렇지. 지난 학기에 혹시 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지금 지난 학기요. 2학기. 군대 기억은 좀 나요. 군대 기억은 좀 나는데 그 이유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공부니까 공부해보고 또 지난 차례.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 거 혹시 있나요? 물어보시죠. 그럼 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토론이나 발표, 뭔가 자기 액션이 있어서 기억이 좀 난다. 그런 얘기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억이 안 났던 것도 그건 뭐 원인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는 것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를 기억이 잘 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조금씩. 그런 거죠. 교육공학이고.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해보니까 성적이 잘 오르는 거예요. 이 학생이 똑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럼 물어본 거죠. 비법이 뭐예요? 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적용을 해보니 이 학생도 잘 되는 거예요. 고함에. 그래서 이 친구는 또 해보고. 그러면은 이 친구만이 알고 있던 그런 노하우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그런 것은 무엇이고. 그게 또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에 따라 몰랐던 요인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한테 가봤더니, 왠가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은, 내한테는 왜 효과가 없을까? 또 새로운 물음표가 나오죠. 그거라는 거죠. 그런 학문이 교육공학이에요. 사실 교육공학이라고 하면, 교육 방법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교육 방법적인 측면 플러스 아까 같은 각종 요소의 어떤 체제, 그리고 체제가 그런 위계적 절차적인 흐름, 구조화에 맞춰서 어떤 체계적인 분석적 과학적 논리적 그런 내용이에요. 교육공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학기 동안에는 늘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거든. 그렇죠. 물음표. 왜?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은 교수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직 교과목 좀 받았죠? 하지만 많이 기억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 해주는 중인데 이번 시간에 조금 다시 어느 정도 다시 다뤄줍니다. 여기 같이 갈 수 있을 만큼은 걱정을 나누셔도 되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수업 설계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수업 설계 함양. 이런 것이
학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 이 만남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여러분이냐? 아니면 이러한 환경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아까처럼 보호 수업은 그분의 스타일이 자기한테 잘 맞았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또 알려주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더 나은 방향이 나올 수 있겠어요. 수업 설계. 우리가 설계하면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많이 얘기하죠. 건축에서. 우리 잠깐 얘기했어요. 그 집을 지을 때 건축에서 설계를 안 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집을 짓지를 못한다. 아, 이게 한마디로 그냥 그거 없이는 뭐 아예 집으로 못 나간다. 단어. 어떤 학생들은 그래도 설계 안 하면 아무래도 좀 잘 못 지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약하게 나오면 그냥 딱 얘기해 봅니다. 할 말이 없어졌나요? 옆에 학생이 기초가 없다. 같은 맥락이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없다면 계획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집을 짓겠다. 집 모양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수업 목표처럼 관련해서 딱 나오면 어떤 재료가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구조가 나올 것이고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할 분담이 되고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난 엊그제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지난 수업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뭐 할 것이냐. 이렇게. 그리고 재료가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고 타이밍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참 쉬다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수정이 의미하겠죠. 표가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가는 방법이 꼭 앞으로 가냐 때가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목적지를 가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게 없다면 또 머릿속에서만 있다. 계획이 없다. 이걸 어떻게 다 알려주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비용만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집이 무너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 설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교수학습 상황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교수학습 상황에 아까처럼 집이 완성되는 개념은 수업 목표 달성이라고 볼 수 있죠. 목적이 뭐냐? 수업 목표 달성은 그 과목, 우선 그 학기의 그 과목, 그 달, 그 차시 이렇게 나오겠죠. 수업 목표, 학업 성취가 이런 얘기인데 수업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집을 짓겠다. 집을 지을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재료를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해놔야만이 집이 나오는 거죠. 그럼 수업 시간에 곱하기 나누기를 배운다. 그러면 앞서서 자연수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덧셈 뺄셈도 알아야 되겠죠. 큰 수의 배수도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걸 학습자들한테 학습 과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방법? 교육 방법. 교수 전략이라고 하고 수업이 끝났으면 검사해야 되잖아요. 검사. 잘 알고 있느냐? 당초 목표대로.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8, 90% 학생이 제대로 답변이 이루어졌다.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갈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어떤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다가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없었나요? 대학교 때도 본 적이 있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수업 효과가 없었다. 수업 효과가 왜 없었을까? 물어보죠. 고등학교에서 전문기와 일반기 고등학교 있잖아요. 근데 국영수 과목에 교육 내용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학교에서는 교육 효과를 못 보죠. 중학교 때부터 그게 어려워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순서대로 무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수업 시간이 짝짓하게 되고 선생님하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아주 악순환이죠. 뭐 드라마에서도 그래서 기초부터 개념부터 좀 가르쳐준다 하면 좀 쫓아온다는 거죠.
알아가니까 최소한의 학생들 동참을 하고 싶은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매주차 수업 목표가 이렇게 다 있죠. 여기서 오늘이다. 이번 시간에 나면 교육공학 강좌에 대한 교육, 교과목 강의 목표를 이제 교과목에 대한 교육공학은 교육 현상을 체제적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합니다. 거기에 교육과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수업 진행 내용 이런 걸 이제 안내를 해줄 것이고,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 이건 과제문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결체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오늘 1시간, 오늘 안 나온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교육공학 강좌나 평가 방법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 그런 게 돼 있으면 학생은 수업을 받은 거죠. 오늘 목표를 달성한 거죠. 다음 차시라고, 또 다음 차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교육공학 우리의 한 학기 목표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업 설계를 하다가 잠시 빠져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 방법이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고려되면 좋다는 거죠. 좀 내용 아는 게 적으면 결과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어간 게 적다는 거죠. 이 재료가. 교수 방법이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수 설계 근저입을, 교육 심리학적 접근,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었던 것들, 그런 내용들을 일부를 살펴보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방법을 살펴보면서, 현대적인 교육방법, 미래의 교육방법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교사가 됐을 때 이거를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안목을 갖추는 것이 우리 강좌의 목표입니다. 이게 되려면 구체적인 전략,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2010년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매 차시 과제를 내고, 매 차시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포트폴리오로 생성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을 수업 진행 방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 이걸 가지고 이번 과목 내용을 잘 섭렵을 해서 한 학기 지나면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잘 맞춰주고, 자기 주도적이다. 기억이 잘 난다. 그러려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런 것 또한 제가 준비를 해서 하는 거죠. 여기 효과적인 수업 쓰기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구조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1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시간 매 차식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제를 한 3-4가지 정도 나오고 학습 과제 핵심적인 내용, 이 목표를 달성하기 이거는 돼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평가 문항도 사실 이걸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 요러한 내용을 쓸 수 있다. 지금 요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언급을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매 차시 하는 요 포트폴리오를 과제니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한 30-40%는 개념을 빼는 문제, 교재에 있잖아요. 써주시면 돼요. 한 60-70%는 적용을 원하는 것, 실제 교사가 됐을 때 이 과목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 차시에 했던 거는 파일처에다가 잘 보관을 해주셨다가 제가 중간에 혹은 12주차 이후에 검사하면서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별도의 레포트 넣고 이것이 레포트가 되고, 이걸 또 잘 써야 되는 이유, 기말고사 때 이 포트폴리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거는. 그럼 이걸 잘 써지면 과제를 잘 되고 기말고사 잘 되고 기억이 잘 되고 다 써야 된다는 건데 글씨를 잘 못 써서 좋습니다. 다 쓰세요. 인쇄물을 출력하거나 매체, 기계의 힘을 빌어서 복사기에 2차적 자료를 넣나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건지 그냥 방법은 이건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작품 모음집도 아니고 참고와 같은 형태는 여러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묻어있는 걸로 그 안에서 오픈한다는 거죠.
것이 맨 뒤에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하고 다시 쭉 하다가 다시 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못 들었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겠죠? 평가 방법 성적을 적당히 받아도 되는 학생 없죠. 갑자기 집중하시네.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안 해주는 거죠. 출결 20% 되는 과정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연수를 받으러 가죠. 연수를 받으러 가면 연수를 그냥 정말로 계단에 한번 이렇게 갔다고 해서 연수 이수증이 안 나와요. 중간에 커트되고 일정 수준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몇 퍼센트 이하는 이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마구를 하셔야 됩니다. 7, 80.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70만 원이 틀릴 수 있어요. 7, 80. 교육학을 아주 잘 받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80%. 우리가 15주 차로 보면 80%. 12주라 12주. 12주면 3번 결석이네. 매번 결석하면 이수증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죠. 그거에 입각해서 보면. 매번 결석한 학생은 그다음부터 안 참가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3번을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학점에 팍 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출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20%가 아까 15주 차에서 12주 80%를 뺀 나머지를 반영한 겁니다. 하나 3번에 저기 다 들어간 거예요. 한 번을 때마다 얼마씩 까지는지 알겠죠? 부득이 출석을 못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여러분이 못 나오게 된 사례를 잘 구조화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공감받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하겠습니다. 출석이 잘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잘 맞겠다고 얘기했고 여러분들 지금 원해서 온 거잖아요. 이 과목을 아까 그랬을 때 사인도 그걸 본인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3월달 시작하고 있잖아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땡 할 때까지 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끝문에도 또 마무리하면서 또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지각 몇 번인지 결석한 거죠? 3번이죠. 그거 알고 있네. 지각 3번, 결과 이렇게 3번을 하면 결석 1번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맞춰주셔서 하시면 출석에 대해서는 이상 없겠죠. 그 다음 포트폴리오, 몇 차식 과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부여를 해드리는데 어렵지 않은 과제들 여기서 자기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써주시고 일단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을 써주시고 그걸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면 좋은 점수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말고사 준비도 잘 됩니다.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이제 동료 평가를 할 것인데 한 4명 정도씩 해서 얘기해줘. 여러분이 원하는 희망하는 우호적인 관계 친구들끼리 그래서 발표를 하시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저까지 포함해서 그 점수의 평균을 산출을 해서 여기다 플러스해서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다 출석 잘할 거예요. 포트폴리오 다 잘할 거예요. 시험 잘할 거예요. 발표 잘할 거예요. 됐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 수강 경쟁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죠, 시간이. 15주차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쭉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그 과목에 대한 수업 진행 방향,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몇 차식 과제를 출결을 잘해야 되겠다. 한 번만 계속해도 파티가 됩니다. 무조건 부른다.
내용은 어떻게 산출되고 이런 것들도 최근 동향까지 살펴보죠. 그러면서 교육 방법과 다음 차시 같은 경우에 교육 방법의 개념을 진술해 보시오. 이거 여러분이 쓰는 것도 부재는 아니고 교육공학의 개념.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교육공학이 크다, 교육 방법이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도록 한 3주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시간에 제가 다 얘기할 거고 또 그냥 한번 써본다. 그렇게 해서 그냥 논다 하면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게 다 써머리 잘 돼 있으니까 꼭 되겠죠. 3주 차에는 이제 교수학습의 체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런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수학습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게 역동적 상호작용하는 그런 모양 이런 것도 써야 될 겁니다. 4, 5주 차에는 이제 교수학습의 기저 이론이라고 해서 심리학적 측면 내용을 기반으로 그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겠다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논문이라든지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걸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자료가 있고 찾는 거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수업할 때도 그러한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적인 거는 어디 나와 있습니다. 사례를 얘기하고 그거에 맞다는 걸 알려줄 수 있다면 정말 아는 학생이 그렇잖아요. 개념은 얘기하지만 적용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방법을 얘기했는데 저처럼 갑자기 나열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몰라. 교육이 정의해서 물어보면 학자들마다 달라요. 이런 얘기. 내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사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행동주의다. 행동주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행동주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행동주의 동물들 나올 때 누구예요? 강아지, 쥐, 새, 고릴라 이러한 동물들이 막 나오죠. 아마다스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강아지, 스키너, 쥐, 페르 통찰기로 고릴라도 나오죠. 그거는 여기에 많이 나오는 거 개념적인 내용인데 그것보다 그걸 정말 알았다면 적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행동주의다. 제가 한번 얘기하면 커피 있죠. 커피. 여러분들 그 쿠폰 같은 거 쓰잖아요. 도장 9번, 10번 찍으면 한 잔 무료. 지갑에 몇 개씩 있죠? 없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9번 도장을 받았어요. 한 번 더 도장 받으면 공짜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데 가고 거기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저기에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주의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한편으로 괘씸할 수도 있지만 간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수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출석을 끝물에만 계속 든다. 그러면 지각하는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러겠죠. 친구, 야 수업 시간 되지 않았냐? 차 시간에 가서 친구가. 그러다가 끝나기 전인데 끝을 안 부르면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지킬 거보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업 중에 왔다 갔다 하면은 다른 학생한테 불편을 줄 수 있잖아요. 장시간 이렇게 나갔다 온 학생이 있으면 왜 나갔다 오는지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거나 독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다 보면 한순간에 이게 다 이제 행동수철처럼 버릇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어떻게 행동을 해가지고 버릇이 나오느냐는 처음 딱 들어가고 알 수 있어요. 공부를 몇 번 하다 보면 어떤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질지 조금 알 수 있죠. 대답이 거의 없고 그러면 지난 학기에도 별로 대답은 없었던 수업이 많이 일어났다. 그게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 질문할 자체 그람이 행위가 없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질문을 해서 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죠. 회원직 질문.
오늘 뭐 날씨도 이렇게 막 안 입히고 뭐 이런데 이런 날은 뭐가 생각나나요? 막걸리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이런 날 뭐 막걸리입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그런 답을 얘기했을 때는 이거 확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건 갈수록 정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문은 정답이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거를 치고 잡는 거죠. 그러면 참여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런 것도 역시 번호다가 행동비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많이 있죠. 칭찬 스티커라든지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컴퓨터 시간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행동 수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지 구성주의적인 측면도 많이 있죠. 사회를 보면서. 그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런 걸 얘기해주면 기본적으로 딱 개념을 알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이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그러면서 방법이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성을 검증한다. 그러면 교육공학을 잘 배웁니다. 유수매체, 요수매체, 매개체, 매체는 매개체다. 여러분들하고 저의 매개체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뭐요? 언어. 언어. 정확하게 얘기해 얼마나 언어 말고 또 몸짓. 이제까지 학생들 얘기했던 거 상당히 다른 차원의 답변을 해주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반짝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체하면 이런 걸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나 이런 것들, 그죠? 일단 여러분하고 과목 자체가 매체죠. 이게 매체라는 거예요. 이게 매체, 그죠? 이게 고장날 수도 있어요. 이게 고장나면 저는 어떤 매체를 쓸 수 있느냐?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하다못해 유인물이라도 주면 좀 낫잖아요. 그죠? 유인물이 매체가 되는 거죠. 매체. 모 드라마에서 보면 돌멩이가 매체가 됩니다. 돌멩이 보면서 막 해가지고 이런 날 창밖에 커피 한잔 내면서 밖을 보면 이 환경이 매체가 되는 거야. 그냥 느낌이 되게 좋고 커피 딱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떠오른다. 예. 그건 그 상황이 자체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매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체 종류는 아주 많아요.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그 특성이, 그러면 어떤 매체를 소시하면 소득이 가장 좋을 것이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그 특성이라든지 종류를 아주 다양하게 알아두면 그걸 우리는 적절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최선의 매체가 선택이 안 됐을 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다음 차선책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종합경기장 같이 큰 장소에서 행사를 하는데 개별 그 참여자들한테, 관객들한테 좀 현장감 있게 내용이 전해지도록 하려면 어떤 매체가 필요할까요? 스피커 마이크 일단 2차적으로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대형 스크린 있어야 돼요. 대형 스크린. 예전에 도미체전에 때 학생들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룹 받고 춤 잘 추고 잘 나가는 사람도 왔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이크도 잘 안 들고 멀리 쓰니까 그냥 옆집에 누구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와서 봤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러는데 완전히 딱 보이고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은 아주 다르겠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겠죠. 아까 언어도 매체가 있는데 언어 매체는 좀 추상적이죠. 아주. 제가 막 말하면은 알았죠 알아듣다면서 쟤는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쓰는 거예요. 추상적이에요. 질문을 갖다 주기가 좀 좋아요. 학생이 금방금방 꿀꺽을 했는데 이게 있다. 뭐예요? 내 사랑 유자식. 이거를
말로. 음료수 이거만 있습니까? 그럼 이거하고 뭐 2% 부족하다가 그거하고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내용하고 그거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필요 없어. 그냥 이거 딱 보여주고 마셔봐 해서 딱 전달해주면 바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 개념이죠. 5.18에 대해 얘기합니다. 당시 상황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제 힘들었던 말로 하니까 느낌이 안 나. 사진을 그냥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잘 봐.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필이 확 오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렇지. 그런 느낌. 다음 컴퓨터 멀티미디어. 실제적으로 수업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때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어서 그걸 살펴본 거죠. 그러면은 매체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매체를 쓰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잘 모르는 거죠. 왜냐? 매체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교수학습에 큰 장점을 주는 요소입니다. 본질은 있는데 무조건 써라 해버리니까 쓰기 싫은 거죠. 장학식으로 나와서 이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첨단 기자재 사용 비율이 30%도 안 되네요. 딱 이렇게 얘기했다. 다 써야 된다는 그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면서 ICT 활용률 점수 딱 까버리고 보면 다른 선생님이 방해된다니까. 쓸만하니까 쓰고 안 쓸만하니까 안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괜히 쓰기 싫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방법 적용에서 잘못된 거죠. 방법의 본질을 우선할 수는 없어요. 방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모든 걸 다 해준 것처럼. 하지만 이런 본질을 가지고 방법을 보면 언제 써야 될지, 어떤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된다면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틀린 것이다 보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폐구주의 교수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설계. 교수 설계 아까 얘기했었죠. 집 얘기했죠. 교수 설계 먼저 수업 목표가 있다면 수업 목표. 수업 목표 진술이 딱 되고 그 다음에 하위 목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교수 설계 개념을 설명하면 어떻게 돼? 이해 무엇인가? 요소는 어떤 게 있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일단 모양 이런 걸 보면 교수 설계가 어떠지고 모양도 있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제 포트폴리오를 적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실제적으로 보면 이걸 열어보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태분의 하위 목표가 있고, 학습자 분석은 걔가 이걸 과연 잘 소화할 수 있는 친구인지.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되죠, 평가를. 요래를.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막 프로젝트하고 나왔던 거는 물어봐야 됩니다. 기말고사 때 가서 한꺼번에 문제 출제한다. 그거 잘못된 거죠. 이미 딱 나왔을 때 평가 문항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가 있을 때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고, 평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시험 범위가 없어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검사를 받고 있잖아요. 애들이 알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큰 잘못을 하는 거죠. 평가에까지 이따가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선배들은 요거를 레포트로 썼는데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막 하라고 했어요. 이걸 한번 제대로 해보면 학습 과정이나 지도안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보면 아주 더 큰 걸 해냐면 마라톤 했던 사람은 10km 정도는 부담 없이 뛸 수 있겠죠. 10주와 11주는 교수학습 방법. 교수 방법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한번 싹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얘기를 해보는 이유는 가장 좋은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상황. 현대적 교육 방법도 이거는 구성주의식 방법인데 기억이 더 잘 남는 방법이라는 거죠. 기억이 잘 남는다. 학생이 아까 뭔가 교수자가 얘기하는 거죠. 교수자가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해야 된다. 본인이. 학습자가. 그 학습자 중심 방법이 얘기했습니다. 학습자라고. 참여를 많이 하죠.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기부여를 잘해야 되겠죠. 내가 이거 배워서 어디에서 볼 수 있다.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인지 정보 처리 이런 얘기다. 뭐 하기보다는 아랍에서부터 제주도 해까지 올라가는 간판다 얘기였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죠.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 중심. 자꾸 물음표를 넣으라고 했죠. 때문에 돌아사연을 겪습니다. 그 다음 원격 교육과 ICT 활용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에듀테인먼트 교육의 어떤 오락적인 요소, 놀이 요소를 줍니다. 재미있어야 된다. 어떤 학생이 그 수업이 기억나요? 왜?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다는 것은 거기에 도움이 된다는 높은 상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재미있도록 여러분들 자꾸 요구를 해줘야 되고, 저걸 여러분들도 같이 썰어가지만 호응도 잘해주시고, 그런 도움이 되겠죠. 한자 어렵죠? 특히 어린아이들. 그럼 어린아이들 피로 천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바로 툭! 이렇게. 옆에서도 뭐? 하면서 나가야 돼. 막 써요, 이거 진짜로. 되는구나, 저렇게. 이렇게 되는 막 교육공학을 많이 이제 시절 이제 시고 시작해서면 마음이 좀 바뀌었다. 기존에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는 50%는 된다. 이런 쪽으로 바뀝니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네이버 보면 주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가면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재밌게 하다 보면 그냥 그걸 알게 돼요. 그런 게 되는 것이고. 뭐 공부 드라마에서 보면 아주 재밌게 공부하잖아요. 본질을 읽어드리면서. 이게 학문적인 내용이고, 그걸 뭐 기술적으로 테크닉 같은 부분에 될 수도 있겠는데, 이미 나온 얘기도 생각보다 이제 예비교사고 교육감을 많이 배우니까 조카들이라든지 어디 가서 그런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 들으니까 이건 강의 더 잘 받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비쿼터스 이쪽에 왔어요. 나하고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검정색깔이에요. 유비쿼터스는 뭐인 것 같아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유비쿼터스 어려우나? 안 시켜줘서 전화 오면 학생이 우리 학생들 좀 시켜주시죠. 선생님 유비쿼터스가 정의를 하나 내려보면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잘 안 되는데 좀 크게. 곳곳에 있는 엄청난 정답을 거의 근접한 얘기 해주셨네요. 아까 학사에서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유비쿼터스의 정의 이런 얘기 보자면 괜찮아요. 그래 옆으로 보지 말고 그래 당첨 핑크 유비쿼터스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편하게 얘기해서 너무 그런 부담 가시면은 이거 미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옆에 학생한테 물어봐요. 그 옆에 친구. 여러 매체를 동시에 다루는 여러 매체를 동시에 아우면서 그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매체를 동시에 하는 멀티 프로세서 같은 그런 그 옆에 친구. 유비쿼터스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 편리하고 자동차 편리하고 맞아. 그것도 이제 거기에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려면 얼마나 편리해요. 여러 가지로 편리해요. 한 가지는 아니고 편리하죠. 누구한테 고개를 막 숙여버리고 갑자기 열심히 이쪽에 맨 뒤에 앉은 여학생 유비쿼터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앞에서 아까 얘기해주면 곳곳에 여러 가지로 표현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아, 곳곳에 있는 건 여러 가지를 이제 묻어나는 주워 담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분위기 빨리 내셔야 되는지. 유비쿼터스를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막상 얘기를 했는데 언제 어디서나 이제 거기 하나 추가하면 사용자 요구 없이 세 가지면 다 들어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뭐 요구하면 나온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에서 95점 맞았는데 사용자가 요구하면 나온다 해서 5점 감점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붙여서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요구하면 이런 일에서 된 거잖아요. 온도내는 거죠. 푸시라고 해요. 푸시여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 맞춤형으로 인지주의에 대해 발표할 거다. PD에서 인지주의 관련 사례 파일이 보이는 거예요. 쓰고 와서도 내 자리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맞는 내용이 알아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2층에서 갑자기 걸어다니다가 딱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밑에 끝에 관리소에서 2층 끝에 쓰러졌다. 뛰어! 하면서 그분을 툭 모셔온다는 거예요. 그 쓰러진 할아버지는 모르지 않았어.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런 거죠. 그 사용자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게 그 사람이 80년대에 나온 예인데 그때 당시 그거는 좀 아버지로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걸 막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당뇨병을 앓는 사람은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웨어러블 센서를 딱 입고 그래서 다니는데 삐리 해서 주사 맞아야 될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사를 맞고 안 맞고 내 자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사가 여기 있네. 꺼내서 찍어서 이렇게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우리 교육 분야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유러닝. 여러분께 이걸 좀 왜 얘기를 했느냐.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교육의 변화도 이루어지거든요. 맞습니까? 사회 변화되는데 교육 변화 안 하면 너네 왜 변화 안 하느냐 욕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변화를 해야 돼요. 기술이 변화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하지 마라. 보면 인재상이 바뀌었고 지식을 획득하는 구조적인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건 우리 항상 끝물에 간다는 게 끝물에 교육의 변화, 사회의 변화 아니 기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 이런 다음에 교육의 변화에 끝물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나는 거죠. 인터넷이 먼저 되고 교육에 들어오니까 정보통신 교육 같은 것도 안 돼 있고 문제가 나는 거죠.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요소를 넣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문제가 덜 발생합니다.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고 1차 산업 농업을 하는데 무조건 씨 뿌리고 수확하는 것만은 아니죠. 품종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수확을 내기 위해서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환경하에서 더 잘 자란다. 그러면은 그런 건 누가 하느냐? 기술자가 하는 거예요. 농업 분야 전문가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죠? 그 각계의 각층에 있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가야 그런 문화재생 현상이 덜 발생합니다. 교육에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더 달려서 좀 앞선 포지션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뭔가 왜
것을 만든다.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해본다. 그러면은 뭔가 비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친구도 해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해볼 수도 있고 해봤더니 여러 명이 해봤더니 그렇다더라.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럼 출판을 하는 거죠. 연구 보고서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단지 외라는 생각을 하나만 해봤을 뿐인데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제주도가 좁게 되는 거예요. 교과학으로 진출하든지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항상 근데 요 수준, 고민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폭을 확 넓힐 수가 있고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읽고 교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지만 좀 빡센가요? 시간부터 잘 해야 됩니다. 교재가 얼마죠? 교재는 이겁니다. 2010년 배경교재 교재이고 8년. 교육공학 교재가 종류가 아주 많아요. 교수 모형 쪽에, 아니면 교사서 강서, 아니면 매체 쪽에 이렇게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다른 교재가 있는 반면에 교재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섭렵하면서 다루는 교재.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교재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모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선배들 이거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2006년 2판이죠. 이거 3판인데요. 2판과 3판의 차이점은 교육학 기출문제를 좀 많이 다뤄주고 있다. 3판이. 그런 차이점이고 다른 내용들은 많이 거의 일치 않는다. 여건상 물려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런 거 하나 또 소장하고 있어서 나중에 언제든지 과거 편할 때 보고 싶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개인 것으로 할 것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직무자들이 있죠. 교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모형이나 방법이나 매체나 이런 쪽에 더 집중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요것만으로 부족하다. 더 해야 되겠다. 그런 학생은 이거를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매 차시마다 과제를 3가지고 4가지를 주는 이거는 집에 가서 해야지만 이런 분들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한참 머릿속에 표상이 됐을 때, 떠올랐을 때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럼 아주 효율적으로 가졌는데 집에 가다가 나중에 하려면 뭐였지? 시간 따따블로 더 써야 돼요. 바로 나올 때 바로 보면 나중에 봤을 때도 그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이죠. 그거는. 자신 해보면 일단 이때 한번 동사에 떨어가고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제가 좀 여러 번 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는 한 부분이에요. 성적 평가는 다시 한번 얘기해 출석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수업은 2시간인데 그냥 합쳐서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막 힘들 것 같으면 중간에 한번 쉬면서 2시간입니다. 그 정도는 뭐 허용이 가능한 지각을 하거나 모르게 하거나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데이터로 이게 증거가 많이 나오면 별로 안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말 것들을 좀 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조를 3명씩 해서 주제도 여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주제를 먼저 의견을 얘기를 해주면 발표하는데 도움이 되시고 잘 발표했으면 걸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5분만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5분만 더. 우리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기억에 왜 안 나니까 얘기했어요.
부담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읽은 것은 우리 학습의 그렇다고 하면 분의 구조가 모든 걸 다 기억을 해버리면 이게 안 되겠죠. 컴퓨터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 우리 중력장치에 있는 거죠. 램에다가. 그럼 피바스 메모리잖아요. 코드 빼버리면 없어진다는 거죠. 점자단 나중에 지나면 다 없어져서 새로운 걸 생각하면 새로운 게 적재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에 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돼요. 뇌에 장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작동기억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대부분의 작동기억에 있는 거는 순간적으로 꼬박 지나가요. 여러분들 오늘 봤던 사람들 많이 있는다 기억 안 나잖아요. 이거 다 머릿속에 어떻게 모르겠어요. 막 많이 글자를 지켜봤는데 봤었던지도 몰라. 그러한 특성 때문에. 그래서 작동기억의 한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고 활동도 더 많이 하고 비슷한 길이 관련 유목화시키고 막 그런 부분인데 그냥 있는 거는 10%는 기억이 나는 거니까 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으로 90%를 잊어버린다. 읽은 거는 90%를 잊어버린다. 들어서는 몇 프로? 80%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 80%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기억이 안 나죠. 본 것은 그나마 좀 낫죠. 그래서 봐서 들어서 모르면 들어서 모른다. 보면서 들은 거야. 여러분들 뭐 얘기할 때 보면서 들으면 감각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몇 개 말하는 학생들은 좀 그건 기억날 거예요. 다른 얘기에서. 그리고 내가 오늘 얘기했었다. 그 상황 정도로 얘기했지.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중에 좀 더 그걸 들어보면 내가 꼭 알아야 싶은 거 말하는 거 있는 거. 말하면서 행동, 그보다 또 특이한 행동이 있고, 제가 좀 특이하게, 이거 조성해버리면 기억이 더 많이 나죠. 그게 좋은 기억이 되게 좋은데, 안 좋은 기억이면 평생 미운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억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양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학교 갔다가 뭐 배웠니 물어보죠. 뭐 배웠니? 그렇죠. 이렇게 큰 소리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갑자기 또 잊어버려요. 머리가 하얘져요. 갑자기. 뭐 왠지 물어보면 금방까지 기억이 나잖아. 막상 물어보면. 여기서는 뭐 물어봤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 나라에서는. 뭐 물어봤니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그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취직할 때까지. 처음에 입사하기 전에까지 열심히 공부한 거야. 열심히 공부. 그래서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꿈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된다 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월급 주는 정도. 그래서 10년이 지나니까 실력이 더 다운돼 버린 거예요.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다음부터 안 해버리니까 맨날 루틴한 행동을 돌아가고 아까처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20년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에 노후가 걱정돼요. 퇴직하면 뭐 할 것이냐. 나 아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성적이나 교과 지식은 부족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0년이 되니까 엄청난 전문성이 향상됐습니다. 이 사람. 아까 사람은 다운했는데 이 사람은 올라갔죠. 20년이 되니까 이분은 더 전문 그 분야에 대해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맨날 그렇게 고민하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다 지식으로 살고 남죠. 그분은 퇴임에도 그걸 걱정을 안 합니다. 뭐라는 데가 많이 있는지 잘 들어요. 결국은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자신이.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뭐 집에 친구든지 누구든지 이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하는 거네. 엄마한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켜봐 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고. 친구,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맨홀에 빠졌다.
어떻게 구해주겠습니까? 신고한다. 신고하고 신고했어. 당신은 신고해. 갑자기 싸우는 뒤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가 매너에 빠졌다. 어떻게 구해줄 것인가? 이 친구는 119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역할이 있으면 기다린다. 아이고 더 어렵습니다. 신고 여기까지. 위험부담 잘못하다 꺼내다가 여기까지 같이 들어가 빠지잖아요. 그죠? 탁 땡겨버리면은 그리고 옷을 벗어서 한다? 옷이 찢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아무튼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도와주다가 간혹 일을 더 확장시켜버리는 경우 있죠.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래버리니까 그게 좀 속상하게 하죠. 뭐 추가적으로 더 도와줄 게 있습니까? 뭐죠? 예를 들어서 매너를 많이 들어갔던 친구니까 매너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좀 그러면은 안 건져도 혼자 나올 수 있겠네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도와주는 방법이 많이 있죠. 헬프도 있고 코칭도 있고 리더가 서서 풀어준다. 멘토가 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전화를 한다. 아니면 어떤 학생은 119에 전화를 하고 빠졌으니까 그냥 안 되고 뭔가 얘기를 주고받는다. 네, 거기 괜찮아 하면서 얘기를 나눠주는 정도를 더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꺼내준다 예를 들어서 직접 꺼내준다고 해서 꺼냈어요. 이 학생이 신장구조상 딱 꺼낼 수 있어요. 이 다음날 또 빠졌어요. 그러면 또 꺼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계속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나오기 어렵다는 내용이라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정하에 우리가 어떤 앞에서 나와서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하면은 당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 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모를 수 있어. 그런데 한 걸음 뒤에서 본 사람은 바로 와야 수 있죠. 그래서 팔을 바싹 밀어 하면은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막 해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위에서 자세를 보면서 가르쳐주면 다음날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씩 보면 이제 대신해준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한번 다른 내용이죠. 여러분들 많이 참나요? 많이 참아요? 많이 참아요? 많이 참아? 이게 참고 있는데 바로 아니요. 질문할 때 보여야 되겠습니다. 안 참는 학생들 질문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그 이유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참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똑똑하고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뭐에 올림픽을 한다든지 국제 기념일을 한다든지 이 작은 규모 내에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큰 문제점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와야 되게 답답한 거죠. 인터넷 보면 엄청나게 그냥 다 느껴지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 내분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안 참는다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서로 딱 뺏기면서 기승한다. 뭐 때문이냐 서로 이렇게 해서 비를 따는 그런 저희도 그런 상황이 지나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그때 가봐야겠죠. 군대에 있을 때 다 사탕 3개씩 주는 거예요. 왠지 끝물에 애들은 부족한 거예요. 왜 사탕 2개씩만 주는 거예요. 여기 늘 학생은. 그러니까 왜 3개씩 줘? 2개씩 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냥 웃어줄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군대에서 정말 단계 먹고 싶고 그러면 제가 있을 때 이게 정말 사탕 하나가 정말 엄청난 효용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 모르게 사탕을 이렇게 봉지를 부시락부시락 신다면 어떤 동기생이 막 화를 내요. 누구냐 이거 밤에 잠못 자기 위해 사탕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기생 손에 모르게 사탕을 딱 쥐어줬다. 그럼 뭐라 하다가 싹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게 혜택이 돌아오면 이과학에서 좋은 결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안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 때가 있어요. 참는 때가. 어떤 때? 지금 이 순간에 참는다. 이 순간에. 수업 시간에 잘 참는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막 질문하고 해도 막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마지못해서 한다든지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꾸 움직이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처럼 안 참는 편이다. 하면 잘된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만 얘기해 봅니다. 잘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쓰겠습니다. 해서 뭘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유학생이 자장면 유학생은 짬뽕을 먹고 싶은 학생이에요. 그럼 학생은 뭐라 얘기해야 되나? 짬뽕.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야 그런 거죠. 사진도 따지면서 괜히 이렇게 우리 그런데 막 하다 보면 그냥 막 같이 가죠. 참여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 안내가 좋아. 안내가 좋아.